예, 안녕하세요. 한국태화영리학회 학장 태화입니다. 오늘은 뭐 학문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뭐 책도 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공부를 하면 뭐 또 이렇게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. 오늘은 이제 육효라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육효, 육효학, 육효죠.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역학에 이제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이제 많이 들어보셨습니다.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제 철학관이나 이제 스님이나 또는 뭐 사주 타로 카페 같은 데 가시면 이렇게 주사위를 던지는 분들이 있어요. 이렇게 주사위를 던지는 분들이 있는데 육효입니다. 육효죠. 또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거, 이렇게 대나무, 뭐 통은 뭐 다양하게 하지만 대나무 같은 걸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점을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. 다 육효입니다. 개인적으로 저는 육효 굉장히 좋아합니다. 좋아하고 적중률은 높죠. 아주 훌륭한 학문입니다. 그러면 이제 뭐 육효를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? 제가 이제 육효에 대해서 좋아하는 이유는 동양화에서 점을 학문적으로 보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기문눈갑이 있습니다. 이제 기문눈갑은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. 뭐가 있냐면 이제 영국 기문, 점치는 겁니다. 그다음 홍국 기문, 이거는 이제 사주처럼 명학이죠. 이제 사람의 생년월일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포국을 해서 그 사람의 이제 운명을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. 근데 육효는 그런 어떤 운명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궁금한 것에 대한 점을 치는 것입니다. 점을 치는 것이죠. 근데 이게 나름대로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원래 이런 학문들이 다 이제 중국에서 온 거잖아요. 물론 홍국기문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전을 한 것이지만 육효 그다음에 육임, 기문동갑 다 이게 중국에서 온 거예요. 중국에서 온 건데 원전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학문이 번역이 된 게 별로 없어요. 원전이 왜 중요하냐면은 물론 서점에 가면 뭐 김은동갑 책도 있고 뭐 육임 책도 있고 뭐 육효 책도 있고 개인이 쓴 책들이 있잖아요. 뭐 그것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. 좋죠. 그렇지만 학문을 어느 정도 이렇게 기술이 익힌 다음에 학문을 한다고 할 때는 그 원서에 대한 이해가 참 중요한 겁니다. 물론 뭐 중국어를 잘하면 좋겠고 또 뭐 한문을 잘하면 좋겠죠. 그렇지만 그 책들은 단순히 뭐 한자만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좀 문화에 대한 많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번역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유김은 뭐 유김 대전이나 이런 책들은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. 번역이 안 돼 있고요. 유김에 대해서 뭐 제가 잘 모르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좀 번역된 것들이 책들이 좀 약하죠. 약합니다. 물론 이제 유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쓰신 뭐 좋으신 선생님들이 쓴 책들이 있어요. 서점에 가면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육효를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야학노인 전복전서 이런 책들이죠. 이게 이제 야학노인 전복전서, 뭐 증산복역이라고도 하는데요. 요거는 이제 대유학당에서 나온 책인데 이제 상하로 돼 있습니다. 이렇게 상하로 돼 있죠. 이게 번역이 참 잘 돼 있는 거예요. 물론 이제 여기서만 나온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도 뭐 야학노인 전복전서 해갖고 이렇게 번역이 된 게 있고 또 요 책 말고도 서점에 가면 요즘에는 좀 뭐 잘 안 보이는데 복서정종이라고 아주 이렇게 고전인 거죠. 이게 잘 번역이 돼 있습니다. 번역이 돼 있는데 음, 이렇게 원본들이 번역이 된 학물이 많지가 않아요, 사실은. 물론 사주는 많이 있어요. 사주는 많이 있는데 이런 책들이 귀해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육효라는 학문은 이 두 종류 책의 번역본을 이제 보면은 마스터할 수가 있는 겁니다. 물론 이제 실전을 또 많이 하는 건 다른 거지만
그래도 이 학문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를 확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런 면에서 좋은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이 책을 판매하려는 게 아니라요. 이제 학문을 공부를 하다 보면 좋은 선생님이 최고지만 선생님이 최고죠. 선생님 최고지만 이제 독학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. 독학을 할 때는 요런 책, 야학노인 전복전서가 이렇게 좀 번역이 된 책들이 뭐 도서관에 가도 있습니다. 도서관에도 있어 빌려서 보시면 좋다. 이거는 뭐 상하로 되어 있는데 뭐 증산복역이라고 여기 야학노인 전복서에 써 있지만 또 이게 증산복역이라고 써 있거든요. 같은 책입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내용들은 뭐 이렇게 괜찮아요. 이렇게 요 표가 이제 육효라는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모습이죠. 나머지는 다 이제 해석인데요. 좋습니다. 어, 제가 이제 육효를 참 좋아해요. 좋아하는데 모든 학문에는 이제 장단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. 장단점. 예를 들어서 뭐가 최고다. 그건 뭐 그 사람한테 다 최고죠. 예, 최고다. 근데 이렇게 어떤 분은 좀 유김이 최고다. 유기미라는 학문 되게 좋아요. 그거 뭐 저도 잘 알죠. 김은홍감이 최고다. 아이 뭐 그것도 좋죠. 육효가 최고다. 그게 아니라 그건 마치 태권도, 합기도, 뭐 어떤 게 더 우수하냐, 뭐 이렇게 킥복싱 뭐가 좋냐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똑같아요. 그것은 자기에게 맞는 게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. 자기에게 맞는 것더라. 그런데 이제 스님이나 또는 뭐 이제 무속일을 하는 분들이나 철학 일을 하는 분들은 요게 사실은 요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이걸 배우신 다음에는 이 주사위만 있어도 육효 주사위만 있어도 또는 뭐 대나무 요거 좀 솔직히 이제 대나무는 갖고 다니기 좀 그래요. 예, 뭐 어디 가서 뭐 대나무 뽑아보세요 그렇게 말하기 좀 그렇잖아요. 요만 있어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. 손님에게 또는 뭐 자기가 이렇게 주사위만 던져봐서도 금방 괴를 구해서 길흉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단점이 있어요.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어떤 분은 뭐 몇 년 후라든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갖고 점을 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점의 원리랑 점의 어떤 개념이랑 좀 벗어나는 거죠. 그런 건 잘 맞지가 않습니다. 잘 맞지가 않고요.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뭐 육임이나 육효 기문동갑으로 해서 뭐 주식을 점친다.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. 하지 마세요. 그리고 그런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. 이유를 말씀드릴게요. 자기 사주에 재물복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. 관상이나 사주에 재물복이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뭐 점괘가 좋게 나왔다고 해서 그러면 떼부자가 되느냐? 그렇지 않다. 이런 것이죠. 그럼 뭐 이 세상에 있는 주식 좋은 거 돈 다 따는 거 뭐 점 잘 치는 사람이 다 가지게 해요. 상세에서 어긋나는 거잖아요. 마치 이런 말이랑 똑같습니다. 어떤 사람이 뭐 점을 쳐서 뭐 어떤 무속인이나 또는 뭐 이런 육효나 어떤 학문을 배워서 점을 잘 치는 사람이 당신은 뭐 점을 쳐서 뭐 주식으로 떼부자를 만들게 해주겠다. 돈 얼마 내라. 옛날에 그런 사이트도 있었어요.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. 좋은 주식이 있는데 사세요 이런 거랑 똑같죠. 좋은 주식이면 자기가 하지 왜 그걸 사라래요. 자기가 해갖고 떼부자 돼야지. 그렇지 않아요?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뭐 점쳐갖고 뭐 좋은 주식 사갖고 떼부자 돼야지. 왜 수수료를 받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? 그런 거는 좀 허황된 거다. 그렇습니다. 그럼 이걸 뭘 맞출 수 있냐? 사실은 이제 간절한 거는 다 맞춰요. 간절한 거라는 건 뭐냐면은 뭐 돈을 받을 수 있냐, 집이 나가냐, 혼인이 어떻게 되냐, 뭐 궁합이 어떠냐, 뭐 저 사람 마음까지도 그걸 사실은 다 점을 칠 수가 있어요. 단기적인 거, 그다음에 간절한 것은 다 잘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보통은 처음 친 점이 맞는 겁니다. 왜냐면 결과를 또 이제 안 믿는 사람, 다시 쳐주세요, 뭐 다시 점 쳐주세요 이런 거는 점이랑은 좀 멀어진 것이죠. 요즘에는 카드 형태로 해서 이제 주요 카드도 있지만 육효 카드도 있더라고요. 뭐 그런데 굳이 뭐 그런 걸 구입할 필요가 없고 대나무로 만들어도 되고요. 또는 뭐 네이버나 이런 데 육효 주사위에서 구입하셔서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육효학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대유학당에 나온 육체 좀 괜찮아요.
그다음에 또는 이 책이 조금 비싸다. 뭐 이 책도 괜찮습니다. 양로인 전복전서. 이 책으로 하면은 뭐 이렇게 유표의 체계를 잡을 수 있고요. 좋은 선생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고 좋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혼자서 공부할 거라면 이런 책들이 도움이 되시고 그 다음에 서점에 가면 또 어떤 책들이 있냐면 유쾌에 대해서요. 각 학파들이 무슨 학회 무슨 학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이렇게 인상을 많이 한 책들을 쓴 것들이 있어요. 예, 그런 책들을 또 보시면은 예, 도움이 되십니다. 근데 먼저 체계를 잡고 보시면 더 좋고요. 그리고 임상을 많이 한 책을 보고 또 이런 고전을 번역한 책을 보셔도 낫습니다.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. 또 이제 또 질문을 하죠. 그러면 뭐 타로랑은 어떻습니까? 그러는데요. 타로도 하나의 그 도구입니다. 유교도 하나의 도구이고요. 자기에게 맞는 것을 하는 게 좋은데 실전에서는 이제 또 타로를 많이 찾아요.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손님들이 몰라. 유효가 있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. 저도 이제 뭐 동양타로 제가 개발한 건 다 아실 거 아니에요. 동양타로 개발한 다음에는 동양타로죠. 그 육효를 안 해요. 실전에서 쓰질 않아요. 왜 그러냐면 손님들이 몰라. 서비스를 해줘도. 그 뭐야 나는 이제 잘해준다고 하는데 이제 손님들이 뭐 고마워하지도 않고 뭐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좀 뭐 그렇잖아요. 근데 어떤 사람이 뭐 주사위를 던진다거나 그러면 고마워하세요. 그럼 6호점을 서비스로 쳐주는 것입니다. 근데 타로는 서비스로 한 장 뽑으라 그러잖아요. 손님들 되게 좋아해요. 뭔지 아니까. 예, 그런데 그래서 아 이게 참 문화적으로 뭐 육효나 육임 이런 걸 사람들이 잘 모르시니까 참 그런 거는 서비스로 해줘도 잘 모르더라고요.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리고 또 타로 보러 왔어 이런 손님이 있는데 육효 보러 왔어요. 이런 손님 또 없더라고요. 그래서 뭐 실전에서는 뭐 동양타로 개발한 다음에는 이제 안 쓰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뭐 학문의 도구는 예를 들어서 싸우는데 뭐 칼을 쓸 수도 있고 창을 쓸 수도 있고 활을 쓸 수도 있고 자기에게 맞는 게 있잖아요. 그래서 육효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야학 노인 전복 전서라는 거를 뭐 이렇게 서점에서 번역된 것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사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오늘은 이제 육효의 세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, 행복하세요.